네. 자, 오늘의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창조 인재의 조건이라고 나왔습니다. 요즘 뭐 지난해부터 해서 창조 경제, 창조 인재 핫하죠. 네. 하던데 그런 의미에서 준비하신 건가 봐요? 예, 좀 새해가 밝고 이제 창조 경제에 대해서 지난 한 해 참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창조 경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그 얘기부터 올 그 새해가 밝으면서부터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도 최근 이 스펙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요. 이 에세이형 자기소개서라던가 아니면 이 구조화된 면접 등을 통해서 이 창조적인 인재를 좀 뽑겠다.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역시 좀 이 채용 방법이 좀 변화를 좀 저희가 좀 감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창조 인재가 이제 어떤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런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는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다뤄보고자 좀 새해 첫 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그래요. 자, 창조 인재 정말 작년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었어요. 네. 홍선혜 씨는 또 창조 MC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창조 경제 시대에 기업도 원하는 인재의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고 좀 준비를 하면 우리 구직자분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우선 한 8가지 정도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선발하는 인재다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얘기하자고 하면은 뭐 적극적인 사람, 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 보통 이렇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에너지틱하면 좀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겠죠. 그래서 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첫 번째가 바로 이 자주성이 강하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다. 네. 세 번째가 좀 고집이 있다. 고집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이 강하다. 호기심. 네, 또 그럼 개방적이다. 네. 그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 자기 통제에 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8가지가 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 제가 그냥 막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 일본의 대표 창조경제통으로 불리우시는 다카하시 마코토 일본 교육대학원대학 교수님께서 딱 제시한 8가지 조건 중에서 제가 한번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는 좀 채용 문화나 이 조직 문화가 조금 비슷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좀 자세히 보면은 약간 좀 우리 조직 문화하고 약간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8가지를 봤는데 조금 이상해요. 저 이상한 그쵸. 점이 몇 개가 있는데 네. 2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다랑 네.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다. 맞습니다. 네. 이게 충동적이 아니라 보통은 꼼꼼하고 계획적이라거나 네. 내성적이 아니라 활달한 성격 네. 이런 인재를 좀 추구하지 않나요? 보통 이게 부분이 단어로 볼 때는 저희가 딱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요. 네. 좀 설명을 들으시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요? 네.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좀 내용을 살펴보면서 좀 공감을 끌어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잘 보시면 이제 자주성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자, 자주성 하면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세요? 자주성. 자주성. 네. 외부의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네. 내 생각대로 그렇죠. 자주국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외세에 지켜야 된다. 흔들리지 않고 예, 우리의 오늘. 것을 지킨다. 그렇죠. 역시 역사에 대한 이야기. 좋습니다. 예. 보통 이 자주성 하면 저희가 많은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데 네. 사실 이 스스로 결정하는 행동을 자주성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취업준비생들이 저희 세대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충분히 사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고요. 또 뭔가 결정을 하거나 뭐 자신이 궁금한 게 있을 때 좀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 부모님들한테 이런 걸 봤는데 요즘 아주 뜨는 단어죠. 좀 케어를 받는다. 케어. 예, 이런 케어를 케어해줘. 요즘 이런 케어를 받는다. 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자주성이 부족하고요.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해갖고 딱 해야 될 부분에 조금 쭈삣하고 잠깐 멈칫하는 좀 이런 특징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자주성이 좀 강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좀 딱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예, 자주성. 예, 자주성은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죠. 네. 예. 자, 그 다음 부분인데, 여기 이제 조금 의아해요. 저도요. 홍선혜 씨가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다. 예. 이거 뭡니까? 얼핏 읽으면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죠. 단어 자체도 충동적이다. 그러면 그러게요. 뭔가 좀 나쁜 표현인데 사실 여기서 쓰인 의미는 사실 그 실행력이 강하다. 예, 이런 의미로 좀 쓰였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순간 자신이 딱 결정한 게 생기면은요. 그래 내가 이거 해야겠어라고 순간 딱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수행하는 그 이 결정력이나 밀고 나가는 게 상당히 강하다. 순간 결정이 빠르다. 이렇게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아무리 창조적인 생각이 많아도 딱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사람은 그냥 생각에 그치지 않겠나요? 그래서 좀 이런 성향을 가진 것을 좀 창조적인 인재 조건이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제력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행동력, 그렇죠. 실행력을 강조하는 부분이군요.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고집이 있고 호기심이 강하다. 아, 예. 네. 고집이 센 사람 주변에서 보면 좀 사실 별로죠. 예, 고집이 세면 저희가 힘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집 센 분들 잘 보면은요, 좀 끈질긴 면이 있다는 걸 저희가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주변에서 이 근거 없이 그냥 고집만 센 사람들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창조 인재 아닙니다. 예, 이런 분들은 조금 일단은 그 사실 나중에 이 고집이 너무 세면 사회생활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결정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이 지속적으로 얼만큼 실행을 계속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바로 좀 고집이 있느냐 끈질김을 갖고 있느냐 좀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가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호기심이 강하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약간 별로죠, 그죠? 예,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강하면. 너무 네. 그죠, 너무 좀 안 좋은데 이 질문만 많고 괜히 이제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을 저희가 좀 이제 호기심이 많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합니다, 사실은요. 오지랖 넓다라고도 그렇죠, 하죠. 바로 네. 그거죠. 근데 이 그 새로운 것을 또 이 받아들이고 경험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수용적인 자세가 높다 이렇게 저희가 또 얘기를 합니다.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요. 그래서 좀 이 똑같은 물건을 주더라도 어떤 아이들은 가지고 잘 노는데 어떤 아이들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또 이런 걸 저희가 그 보면 호기심이 강한지 안 강한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리 이 뛰어난 사람이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안정적인 걸 추구하게 되고 또 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한다 그러면은 이 창조 인재의 그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강한 사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수용하는데 좀 자세가 좋은 사람 이렇게 저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고집이 세다는 건 지속력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고요. 뭐 호기심에 대한 거는 주변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보는 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거 두 개는 진짜 이상해요. 같이 네. 나왔다는데 개방적이면서 내성적이다. 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런 인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 개방적인 사람들의 특징부터 잘 이해를 좀 저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혼자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저희 뭐 방송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같이 이렇게 그렇죠. 일을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는 거죠. 다 작업을 같이 하고 90% 이상 거의 다른 사람들하고 좀 일을 하는데 네. 한 사람이 좀 되게 답답합니다. 말도 잘 안 듣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뭔가 다른 의견을 자꾸 갖고 있고요. 네. 뭔가 이 개방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인데 사실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고요. 사실 예. 또 길면은 1년 내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소통의 문제겠죠. 이게 상당히 이슈인데 이 개방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같은 거를 좀 주변 사람들과 공유를 잘 하는 이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 이 조금 개방적이다.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 개념처럼 나오는 게 또 이제 내성적인 성격. 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물음표 3개를 좀 찍고 싶은 부분인데 사실 이 수줍어하는 성격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내성적인 성격이요. 저희가 회사 아까 그 방송 초반에도 얘기 드렸지만 네. 모든 사람이 다 파이팅 넘치고 막 의욕적입니다. 그럼 되게 피곤합니다. 상당히 그 산만하거든요. 또 시끄럽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텐데 이 내성적인 사람들 좀 특징이 약간 집중력이 높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그래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제가 볼 때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뭔가 하나 이렇게 끈질기게 하는 게 좀 없고요. 좀 이렇게 집중을 못 하는데 이 무엇인가에 좀 오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집중력,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 창조 인재 조건에서 집중력이 좀 높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제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자기 통제예요. 네. 예. 자, 자기 통제에 능한 사람이 또 창조 인재라는 건데, 자, 이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주변에 둘러봐도 저부터만 해도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제 통제를 못 해가지고 예, 막 이상한 데로 가고 그러는데 홍선혜 씨는 자기 통제 좀 잘하시죠? 자기 통제요? 잘 하려고 해요. 근데 쉽진 않아요. 네. 근데 자기 통제를 잘해야 인재다. 그게 이런 창조 말이죠. 인재인가요? 아, 그럼요. 자기 통제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좀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고요. 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막 짜증을 내고 왜 안 되지 이렇게 그 절망하기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겠다. 좀 이렇게 자기 통제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감정을 좀 숨김없이 얘기를 하고 좀 스트레스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털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좀 일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창조 인재라고 하는 부분은 좀 본인이 자기 통제를 잘하면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자신의 의견도 잘 표출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하고 잘 조화롭게 어울리는 이런 능력을 좀 지칭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자기 통제가 강한 사람들 보면 좀 주변에 인맥이 좋고 좀 사람들이
사람이 따르고 좀 주변에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이 회사가 사람을 채용할 때도 인간관계가 어떤지, 대인관계가 동안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 통제가 좀 강한 사람이 이런 창조인재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창조인재 조건 쭉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거 재밌네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네. 창조인재다. 뭐 속세에 때 묻으면 안 되나요? 뭐 이게 그런 무슨 건 얘기인가요? 아니고 저희 뭐 종교인처럼 이렇게 뭐 순수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뭔가 네. 저희가 좀 해석을 달리해야 됩니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정말 그 열정, 순수한 열정 이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여기 표현적으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마지막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동기부여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집중력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보상에 상관없이 본인이 좋아하고 재밌는 일을 했을 때 상당히 이 몰입하는 특징을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순수한 마음, 열정을 가져라 이런 부분이 바로 이 8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이 창조인재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같이 좀 다루어 봤습니다. 네. 순진하진 않아도 순수하면 좋죠. 그럼요. 네. 자, 우리 예비 구직자분들에게 창조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는 게 좋은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집에 있지 마시고요. 컴퓨터 켜셔서 그냥 보지만 마시고요. 자료만 쌓지 마시고요. 구직 활동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창조 인재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네, 간략하게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네, 자, 취업의 기술 오늘은요 창조 경제 시대 창조 인재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